네, 오늘 장을 정리하며 내일의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찾아보는 빅머니 2부.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올해 딱 반이 지났습니다. 6월의 마지막 장, 오늘 양지수는 장중의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27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3302선, 그리고 코스닥은 1030선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성장주와 빅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와 함께 하반기 실적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관련주들 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나올 소식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마감 전략과 내일장 대응 전략 오늘도 빅머니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빅머니 1부 첫 번째 코너 주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왜 매수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을 따라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외국인은 오늘 현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2차 전지, 건설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 역시나 강한 매수 행렬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디램 가격 상승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곤 있지만 상승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42% 증가할 것이라고 유한타증권은 2분기 실적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에는 가격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은 더욱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요. 오늘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현대차와 LG전자 등이 대거 참여해서 양자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는 이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양자기술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 14만 원 돌파를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12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들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나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장 30분 만에 외국인이 555만 주가량을 담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계에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88기가와트시로 지난해보다 2.6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66%가량 증가한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7월 중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된 AI 데이를 개최하는 등 이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7월에도 많이 있다는 것도 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LG화학 오늘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1% 넘는 오름세 견조하게 이어가면서 85만 원 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또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의 강한 탄력이 눈에 띄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3사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함께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과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텐데요. 우선 그 지난주 후반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은 그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하면서 또 오늘까지 외국인 순 매수 끝난다고 한다면 3일 연속 외국인들 순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에도 그렇고 그 전에 지난주 초까지 주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일부분 좀 해소하는 관점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안정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네이버의 뭐 실적이나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 어떤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하방에 대한 지지 부분 예상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 순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2분기가 이제 오늘로써 끝나는데요. 네. 뭐 2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3,2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4% 이상,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11% 이상의 영업이익의 호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네이버 뭐 쇼핑에 대한 거래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3,2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핀테커나 뭐 네이버페이에 대한 이 거래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하는 부분이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약간의 이 네이버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이마트와의 어떤 지분 교환이나 여러 가지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네이버가 커머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약간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런 지분 교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벤트가 해소되는 관점에서 네이버가 뭐 커머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도 이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는 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후반대까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요. 목표가는 47만 원, 손절가는 3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커머스와 금융 쪽에서 모멘텀으로 이제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짝 최근에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이버 하면 카카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많이 팔고 있고 네이버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또 네이버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도 상승폭이 좀 컸었죠. 그래서 네. 시장에서 올해 주 초반에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간 차익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카카오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어떤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 두 기업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좀 반등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카카오도 제가 봤을 때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을 봤을 때는 카카오의 자회사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낙폭을 회복을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단기적으로 또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두 종목 모두 차익실현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기관 수급상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기관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SKI테크놀로지는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SKI테크놀로지는 우리 시장에 입성을 할 때 사상 최대의 공모 금액을 모이면서 화려한 출발을 알렸는데 상장 첫날 26% 급락하면서 호된 신고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보호 예수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 13조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5월 11일 시장에 입성한 뒤에 단 이틀을 제외하고 기관이 연일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리스크 요인이 사라진 것이라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이 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 탄력이 더욱더 좋습니다. 6%대 강세 움직임 견조하게 이어가면서 전거래일보다 1,500원가량 상승한 18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 포스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우호적인 리포트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11년 만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무려 1,055%가 증가한 2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개선 그리고 탄소 중립에 따른 타이트한 공급이 회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가 44만 원인데 현재 구간 34만 7,5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에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다가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00원가량 상승한 34만 7,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2차 지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은 가운데 SK 아이테크놀로지의 탄력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철강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주들이 최근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넥센 타이어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과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넥센 타이어 한번 좀 볼 텐데요. 네. 오늘 기관이 매수세를 들어오면은 기관은 3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네. 저 외국인은 어제까지만 봤을 때도 5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몰려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쓰면서 주가 흐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작년에 어떤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이 코로나에 의한 그 어떤 판매 부분, 근로 판매도 줄은 부분도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원재료 가격과 운반비가 급등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분기에 적자를 좀 시현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1분기 때 이런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점점 모아지면서 이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나 운임비나 여러 가지 안정화가 됐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을 판가 인상으로 전이하면서 이런 걸 만회했던 과정이 이런 흑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추세는 2분기, 3분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타이어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1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2.32%였는데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4%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공장이나 여러 가지 해외 공장 쪽에서의 가동률도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이 넥센 타이어에 대한 어떤 신고가에 대한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원재료 가격이나 여러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타이어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얼마까지 또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현재 1,65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 제시할 텐데요. 하지만 12,000원 돌파한다고 해도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올해 12,000원 돌파했을 때도 한번 좀 좋으니까 목표를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갖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원자재나 운임 가격이 상승한 것을 판가 인상으로 이렇게 만회를 하면서 실적 기대감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최근에 중고차 시장이 좀 호황이 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 증가, 이러한 수요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 타이어주들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신고가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개인의 수급 사기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죠. 시장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진 먼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금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94명으로 68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메신저 리보핵산 일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미약품 등 관련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는 소식도 이렇게 관련주들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셀로메드와 함께 손을 잡고 관련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장중에 10%대 강세를 보이면서 43,00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92%가량 하락하면서 38,000원 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로 인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로 인해서 오늘 오전장의 탄력을 지금 대부분 반납한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확진자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로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시세가 크게 분출되면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86,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상위 종목 제약바이오주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진과 신풍제약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도 매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한국전력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우선 지금 제가 한국전력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회사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전기요금 동결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한마디로 이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서 이제 연료 이 연동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거에 대한 수익 악화 부분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주가의 하락도 당연히 예상이 됐었지만 그나마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가 좀 약간 안정화되는 하방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이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의 또 언젠가는 또 이제 뭐 전기요금에 대한 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부분을 3분기, 4분기 때 또 분기마다 또 대책을 또 얘기하지 않을까로 판단되면서 항상 이 대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적에 대한 그 손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얼만큼 또 나오냐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나서 매수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그 전기요금에 대한 연동제는 해야 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24,9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24,000원 했을 때 뭐 소량의 어떤 포트에서 좀 담아보면서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리스크이긴 한데 이 매 분기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러한 모멘텀을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과장님의 매매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시해드린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시황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10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재 양지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상승 탄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3,300선 아래로 내려와 3,3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0.4%가량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 600억 원 정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살짝 매수 쪽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면서 3거래 연속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오전보다는 매도 규모가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1,030선 부근에서 등락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커진 모습이죠.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수급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합니다. 기관에서 500억 원가량, 외국인은 700억 원가량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탄력이 살짝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세 가지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름세 오후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중소형주들까지도 그 매기 쏠림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LG화학 1%대, SK이노베이션은 4%대로 크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밑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21만 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의해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효과가 좀 입증됐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좀 골자로 움직이는 건데요. 진원생명과 그 안에서도 가장 슈팅이 좋습니다. 21%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EID 12%대 강세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휴온스 글로벌도 오늘 7%대로 오전장과 마찬가지로 그 움직임은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테마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좀 등록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관련주로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들의 훈풍은 계속 이어지는 게 확인됐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관련주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른 모습, 이니텍 역시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범양, 건영 역시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시세 분출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등 성장주들 흐름 좋고요. 정치 이슈 내에서도 순환매가 활발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대표하는 간판주들 보다 더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 보면서 오늘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간판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 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빈 FA 팀장,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여빈 팀장님이 오늘 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SK 아이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했을 때 좀 급락이 나오면서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네. 사실 그 상장 직후부터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왔었죠. 기관과 뭐 연기금 같은 매수 주체가 계속 지금 꾸준히 담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시초가에서 많이 깨지면서 뭐 14만 원대까지 좀 이탈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결국 뭐 18만 원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분리막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제 2000년 뭐 4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분리막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좋은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작년 이제 글로벌 습식 분리막 생산력 2위, 그리고 티어 1 쪽에서는 이제 습식 분리막 쪽으로는 기준이 1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분리막의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023년에는 좀 공급이 좀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막에 대한 부분들 계속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올해 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8,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저효과를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80%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약 50% 정도 지금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분리막 관련돼서 좀 약간 리스크가 아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상용화가 2027년, 2030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도요타가 좀 빠르게 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2023년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상장 첫날 어떻게 보면 좀 고가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5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8월, 이제 11월, 이제 3개월, 6개월 이제 락업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피하신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최대 IPO였는데 사실 상장 후에 기대감과는 달리 한 달간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좀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가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각 종목별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가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가 상승이 완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은 역시 부동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33평, 34평 같은 중대형 기준 11억 원이 지금 넘어갔고, 24시나 25평 정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7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TX와 관련된 노선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덕분에 서울과 경기도권, 이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한강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층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필연적으로 한 집에 혹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재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목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 운임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구업체, 시몬스나 NX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과 같은 경우에 판매 가격은 올해만 들어서도 평균적으로 2번 이상 올랐죠. 그러한 가운데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가구와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더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40일 기준 9,070원이 오늘 기준으로 고가였는데 저는 무난하게 10,000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좋고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산업도 좋습니다.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은 현저하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한국 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대략 10,000원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타이어주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운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기대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더 가는 종목이 가고 있는 장세인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정도라고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출산, 엔젤 산업 관련주들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캐리소프트가 15% 가깝게 오르면서 28,350원으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남양유업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로투셉은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토박스 코리아가 오늘 5%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2,030원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6월 30일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다소 실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기술주 그리고 빅테크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경기 회복 기대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매운풍의 시작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 시작과 끝이 참 좋았습니다. 오름으로도 거래를 마쳤는데 유가증권 시장의 그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3,28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3,300선을 뚫어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턱 밑에서 좀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3,296선에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의 주체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EID, SK 하이닉스 그리고 쌍방울이 매수 장바구니 탑 3 안에 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600억 원가량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 정배열로 예쁘게 올라갑니다. 오늘은요 1030선 턱 밑에서 거래 마치네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러브콜 그리고 기관도 함께 이에 동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각각 500억 원, 700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납니다. 네, 코스닥은 103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총상위 15위권 내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2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대로 눈높이가 계속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관의 매도에 밀려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2%대 탄력으로 12만 7,5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고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장중 동반 강세 보였는데 카카오가 탄력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또 한 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3%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유망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1%대 상승 탄력 보였고 오늘 전기차 배터리 3사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1% 상승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눈에 띄는 탄력으로 4.6%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테마주 분단 정말 들썩들썩합니다. 그 안에서도 범양, 검역은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한국종합기술 역시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변이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진원생명과 장 초반부터 참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19%대 급등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됩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STX 조선해양이 중형 탱커 12추를 좀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는데 관련한 또 계열사 종목들은 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차익 실현 좀 매물로 봐야 될까요? STX, 엔진, 중공업 모두 다 두 자릿수대로 하락한 움직임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창산업, 제노포커스 각각 30%, 29% 가격 제한권까지 높게 오르면서 오늘 슈팅이 좋았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이니텍과 JMI 역시도 가격 제한권까지 높게 오른 모습인데요.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추이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종목들은 시세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솔고바이오 그동안은 좋았는데 차익 실현 좀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10% 밀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그리고 이루원 7%, 카스도 7%대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STX 그룹주들의 낙폭 굉장히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장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이 1,126원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장중에는 매수세를 내내 이어가다가 현재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현재 45억 원 정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장 마감한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3,296선에서 오늘 장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좀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렇고 지금 SK 그룹주들 특히 이제 2000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유 관련된 부분들,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가 좀 더 제가 볼 땐 밸류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리포트 내용 때문에 오늘 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좀 상당히 좀 시세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좀 외인과 연기금 같은 좀 구체적인 좀 굵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분명 기대감뿐만 아니라 배터리주에서 어떤 셀 3사에서 가장 그 탑픽으로 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지금도 좀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전고점을 향해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오늘 좀 가지고 온 종목은 좀 금융주에서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BNK 금융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된 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늘어나면서 2,1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과 경남 양행 이제 합산 2분기 대출 성장률은 뭐 2.5% 정도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도 4bp 좀 추가를 하면서 순이자 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 높은 대출 이제 성장률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지금 한 4% 정도 내외가 좀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4% 내외 정도의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 증가율도 좀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연간 추정 순이익이 6,50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수익률도 상당히 좀 크게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한 6.1%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배당의 매력도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가는 거의 지금 주봉선을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좀 기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은행주들 금리 인상과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BNK 금융지주가 그 중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 두 가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출 부분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배당 수익률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모멘텀들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 10,000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청원 사장님의 종목 리뷰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예, MK전자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그 지금 코스닥 시장이 불과 최근 기준으로 신고가까지 한 2.5포인트 남았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있으면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겠죠. 그렇다면 현재 신고가를 경신한 각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돌아선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MK전자가 최근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쭉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대략 2만 원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 2만 원까지 보유 의견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영화금속인데 영화금속은 다른 것보다 정치 테마 종목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만 보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죠.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의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들 변동성은 크지만 어쨌든 대선까지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찾아보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조선 기자재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여행이나 항공주 일부 종목들의 조정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점검해볼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인데 편의점주죠. 지난달에는 흐름이 좋다가 이번 달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한 3% 정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BGF 리테일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이제 네. 편의점 관련주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뭐 대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 넘는 지금 조정을 나타냈던 오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각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쪽과 나쁘다고 하는 쪽. 일단 좋다고 하는 쪽에서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들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보다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마다 점포마다 굉장히 좋은 매출고를 올렸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점포들을 관리하는 BGF 리테일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죠.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특혜다. 나중에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때 잘 나왔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또 팽배하게 좀 부딪혔던 이제 BGF 리테일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조금은 이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일부 차익을 좀 실현하는 아무래도 바닥권 대비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가 계속 지속이 될지 여기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주가의 리스크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실적이 좋다가 또 나빠지면 그것만큼 안 좋은 건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전보다 더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편의점주들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려고 뭐 많은 사업들을 좀 하긴 했어요. 뭐 택배라든지 뭐 물류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지역분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한 건물에 하나씩은 꼭 있는 게 편의점인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브랜드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점포수가 많다라는 것은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자칫 어떻게 보면 그 업황이 굉장히 이제 호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마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하반기 실적까지는 보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가 워낙에 경쟁도 치열하고 이미 좀 다들 아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기대 이상의 추가 성장성이 없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하반기 실적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좀 관망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편의점주 이런 전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홀딩스인데 이번 달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고 최근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최근에 추세가 조금은 밀리는 네. 그런 현상을 좀 나타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업의 최근의 레포트라든지 정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봤을 때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쿠쿠홀딩스, 쿠쿠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는 밥솥으로만 굉장히 또 유명하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쿠쿠홀딩스가 최근에는요, 밥솥을 파는 것뿐만 아니고 렌탈, 즉 이제 가전 사업, 가전 렌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기, 뭐 건조기, 뭐 여러 가지 뭐 제습기 등등을 이제 렌탈을 하면서 그에 따른 지금 실적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내 돈을 주고 제품 사는 뭐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전 제품 굉장히 또 빠르게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렌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렇게 제3국에서도 사서 쓰는 게 아닌 빌려서 쓰는 문화가 굉장히 또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향후에 하반기 혹은 내년의 실적 성장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차트에 굉장히 많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BGF 리테일과 지금 쿠쿠홀딩스의 향후의 하반기에 좀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저는 두 종목보다는 역시나 쿠쿠홀딩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쿠쿠홀딩스는 최근 그리고 오늘 좀 주가의 밀림이 있어도 이 밀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쿠 뭐 최근에 창문형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렌털 사업 자체의 성장성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기반으로 조정 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안전 의견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내일 시장 전망해보는 내일장 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짜증났었을 만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네. 특히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월화수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를 본다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 네.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장세이긴 한데 문제는 종목별 장세 그 안에서도 시총 상위 위주의 상승세만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은 재미를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지는 않아요. 네.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강하면 하이닉스가 약하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강하면 삼성전자가 좀 약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도체 IT에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 특히 이제 반도체 IT를 샀다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만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시간의 좀 차이일 뿐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IT만 강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 5G 관련 기업들도 오늘 반등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고 또 이제 그동안에 강했던 해운이라든지 이쪽이 좀 밀리지만 또 반대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이제 꿈틀대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좋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수는요 여전히 뭐 외부 충격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줬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의 연소성이 좀 필요하겠죠. 들어오면은 그렇죠.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신 거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제가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살만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네. 일단 그 두 종목을 사게 된다면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일컫는 중소형주들도 이제 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의 이제 체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한 번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준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팀장님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장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들과 종목별 매매 전략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 7월부터는 빅머니 2부, 권대희 앵커가 빅머니 1부에 이어서 진행을 맡게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4시 방송 주식 파트너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와 빅머니 2부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